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 뉴스입니다. 서해 앞바다는 그동안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군산시는 이를 근거로 산업부에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 사업 공모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군산시는 최대 국비 43억 원을 지원받아 최적 입지를 정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어청도 서쪽 10km와 말도, 방축도 앞바다, 군산시가 지난해 바람의 세기와 습도 등을 측정하기 위해 풍황 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 해상풍력을 설치하기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한 조사로 오는 8월이면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됩니다. 이미 이곳은 여러 차례 조사에서 바람의 세기가 풍력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지역 내에서 해상풍력 관련 좀 용역 등을 했을 때 기본적인 풍속 정도는 잘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통 한 6천 후반대로 돼 있다고 하면은 전문가들은 괜찮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군산시는 이를 근거로 산업부에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 사업 공모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최대 43억 5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2024년까지 어업과 해양 생태계에 영향이 적으면서 경제성이 높은 최적 입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군산시는 인허가가 가능하고 통항이나 어업 활동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1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협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수용성 문제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서해 앞바다에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면 어장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고 걱정한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과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공감대 형성에 나서왔습니다. 군산시는 어민들과 협의가 잘 되면 2년 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주민 수용성, 주민들과 대화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하려면은 위원회를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민간 협의회 정도 해서 구성할 예정이고요. 그를 협의회를 구심점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과 대화해서 입지를 특히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환경과 피해 보상을 놓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공모 신청으로 대규모 단지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분야 핵심 전문 인력 양성이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20일 산업부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양성 공모 사업에 선정돼 8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및 해상풍력 분야 석 박사급 전문 인력 150명을 양성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는 전북대학교와 군산대학교, 전주대학교 등 3개 지역대학과 LS 일렉트릭, OCI 파워 등 26개 도내 기업이 참여합니다.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 레저용지 1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는 새만금 첫 관광 호텔인 신시도 호텔 건축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18일 새만금 관광 레저가 제출한 지상 13층 400실 규모의 신시도 호텔에 대한 건축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시도 호텔은 휴게시설 용지 2만 384제곱미터에 507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 8월에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에 맞춰 200실을 우선 건립하게 됩니다. 신시도 호텔은 객실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스파와 상가 등 특색 있는 부대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새만금 환경생태단지가 환경의 날인 오는 6월 5일에 문을 엽니다. 이 단지는 새만금에 조성된 생태녹지 공간으로 주상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야생 동식물의 서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15년에 착공해 지난해 준공됐습니다. 이곳은 축구장의 110배 크기인 78만 제곱미터로 야생 공간의 서식 공간인 생태습지와 체험 공간 또 휴식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전북환경청은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에 따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금강해수 유통이 농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합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8일에 금강하구뚝 자연성 회복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 검토 영역을 입찰 공고했습니다.
과업지시서에는 충청남도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수유통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해수유통 논리에 대해 기술적으로 검토한 뒤 대응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6억 원을 들여 내년 9월 말까지 금강하구뚝 해수유통이 농업에 미칠 영향을 알아볼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군산 소재 중견 중소기업체로 제조업 또는 전문과학 연구개발업 등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참여기업 선정은 선정평가위원회의 서면 심사와 현장 평가를 통해 오는 5월 13일에 최종 결정됩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기업이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채용한 청년의 인건비 80%를 2년간 기업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군산시가 지난해 12월 제4차 문화도시 사업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일상모음과 가치나눔, 또 문화공유도시라는 슬로건을 앞으로 1년 동안 군산 문화도시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 2018년 발표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법정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지역 고유문화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지정된 문화도시는 도내에서 완주군과 익산시 등 2곳이었습니다. 올해 말 지정되는 4차 법정 문화도시 선정을 앞두고 군산시가 전국 12개 시군과 함께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예비문화도시는 1년간 예비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법정 문화도시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군산은 일상모음과 가치나눔, 문화공유도시라는 슬로건으로 지역 주민들의 일상이 문화가 되는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전체를 문화로 보고 일상을 중요시하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 문화 다양성을 좀 끌어내고 그다음에 우리 주변 지역 가치에 좀 집중하자는 생각에서 동네라는 틀을 굉장히 중요하게 끌어내고 있고요. 군산시는 군산 문화도시센터를 중심으로 12개의 예비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들 사업 가운데 지난 14일과 15일 동네 문화추적단과 동네 문화카페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시민들은 음악과 미술뿐만 아니라 체육과 농업, 음식 등 일상문화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다양한 아이템을 기획했습니다. 저는 이제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그 농업 문화를 추적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농업 농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좀 바꿔준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는 군산의 역사적 의미를 찾아서 저희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들려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요. 지난번 동네문화카페 다른 선정팀들을 보니까 예를 들어 운동이나 음식 등 굉장히 다양히 많은 문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월에는 문화공유대학을 열어 군산 문화도시의 핵심인 문화공유와 동네 문화에 대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또 재생사업 등 다른 사업으로 개발된 말랭이 마을과 옥산면 힐빙센터에 문화 콘텐츠를 추가로 더한 27 문화 스테이 프로그램으로 동네 문화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네 시네마도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신흥동 같은 경우에는 그 아트 레지던시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에는 군산시와 문화도시센터 등 중간 지원 조직이 모여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행정 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협의체는 시의 문화정책과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도시센터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기는 한편 직접 사업에 참여해 시민들의 풍부한 일상이 지역의 문화가 되는 과정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군산 융복한 미래교육센터가 다음 달에 문을 엽니다. 군산 융복한 미래교육센터는 군산시와 군산교육지원청이 24억 원을 들여 신풍동 옛 월명초등학교에 조성됐습니다. 센터 1층에는 VR, AR실과 AI 로봇실이 들어서고 2층에는 드론과 코딩, 3D 프린터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군산교육청은 다음 달에 개관하면 학생과 교사 중심의 동아리 지원, 또 차세대 미래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북 사회적 경제혁신타운이 하반기에 준공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군산 신관동에 조성하는 사회적 경제혁신타운이 지난해 3월에 공사에 들어가 오는 8월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하반기에 수탁기관과 중간지원 조직이 입주할 수 있도록 기업 모집과 공동장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서 도는 지난달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이달 안에 공고를 거쳐 운영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군산의료원이 코로나19 병상을 감축하고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운영해온 군산의료원은 25일부터 일반 병동을 운영합니다. 지난 2년 2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는 3,411명이며 현재 21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지난 18일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185병상에서 74병상으로 줄이고 오는 25일부터 일반 병동 212병상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군산시 공공배달의 배달의 명수가 축산물 구매 행사를 진행합니다. 축산물 이력제 홍보와 판매 확대를 위해 축산물 품질평가원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배달의 명수를 이용해 축산물을 주문한 소비자 333명에게 축산물 재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6,000원의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한편 군산시와 축산물 품질평가원은 지난해 11월 업무 협약을 체결해 배달앱 전용 축산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관광 안내 서비스가 전면 재개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관광 안내소 8곳을 개방하고 문화관광해설사 39명도 관광해설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인 이상의 단체 관광객들은 관광지 현장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여행 해설을 원하는 시민은 방문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시청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군산 체력인증센터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생 건강체력평가를 진행합니다. 체력인증센터는 방문 협의가 완료된 학교에 체력 측정 장비를 가지고 방문해 학생 건강 체력평가를 실시합니다. 체력평가는 학생들의 나이에 맞춰 유소년과 청소년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체력인증센터는 지금까지 4개 학교의 체력평가를 실시했으며 상반기에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나온일동 동군산 로터리 클럽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200여만 원 상당의 화장지 20묶음과 식료품 9종을 기탁했습니다. 옥구 라이온스 클럽이 옥구 회전교차로 주변과 대학로 일원에 거리 정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신풍동 지역협의체가 축복 할인마트를 착한 가게 17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